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 부분이죠. 수요를 담당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은 소비자의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소비를 하면서 행복하고 싶은 거죠. 우리 효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가격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 예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소비자 잉여율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이 소비자의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이 제하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스시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합할 거냐 부분들은 역시 가격 대비 한계 효용이다. 가격 대비. 왜? 한계 효용 자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부분들이고, 한 단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는 건 소비 한 단위 증가할 때 얼마만큼 효용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거를 가격 대비 한계 효용이 서로 일치할 때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결국은 가격과 수요 사이에서 가지고 서로 반비례한다는 수요 법칙을 확인시켜 주는데, 우리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문제인데,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탄력성이라고 그런다 그랬고, 이 탄력성이라는 부분들은 단위를 조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어떤 경우는 수량 자체가 양이 많고, 어떤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이 가격의 변화율 또는 타자 가격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변화율 대 변화율의 개념이 다름 아닌 탄력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탄력성 중에 1차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 가격 탄력성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담배 이야기를 박소정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담배가 예를 들어가 처음에 가격을 높였더니 별 영향이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 한다면 이 시간에 어떤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최저임금 하나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 했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뭐냐 한다면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대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의 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무인기계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는 주로 스시,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우리 보편화시켜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하는데 다른 물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체제와 어떤 보완제의 그런 관계인데요. 아마 대부분 이런 건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고기와 생선. 왜?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었죠? 노르웨이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 왜 이렇게 생선을 많이 먹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육고기 소비는 줄이고 생선의 수요를 늘린다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이러한 이 대체적인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빵을 많이들 하고 갈 텐데, 대충 이제 빵을 좋아하게 되면 보통 빵이랑 궁합이 맞는 음식이 뭐예요? 우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빵에다가 일러가지고, 숭늉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보완적인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 교차 가격 탄력성이라는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지하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느냐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 탄력성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요가 변하느냐. 당연히 이제 변화율 대 변화율이죠.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제와 열등제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사치제란 말은 어디다 쓰느냐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 변화에 비해서 이 수요 변화가 훨씬 큰 거, 이런 부분들은 사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 좀 내가 용돈이 생긴다. 그런다면 여행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돈이 별로 없으면 여행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살 수 없죠? 바로 이런 부분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이 쌀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소득이 올라가는데 쌀 수요가 줄어. 다른 걸 자꾸 이제 대용을 하니까 이런 뭐 열등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탄력성의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 정책 측면에서 가지고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담배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담배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계층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담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담배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타격은 누가 보는 거예요? 고소득자입니까? 저소득자입니까? 저소득자가 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렇게 했었죠.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담배값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정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바로 이러한 이 탄력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죠. 아까 또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현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다 탄력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 경제 내지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혀 다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의 어떤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꼭 소비자 권리라고 하는 어떤 뭐 정치 사회적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 개념은 소비자 잉여란 말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행복, 일국의 국가 행복을 따질 때 계량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많이 쓰이는데 골자는 뭐냐란다면 여러분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과 실제로 여러분이 지불한 가격, 실제 가격의 차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득템이란 말을 많이 오늘 쓰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잉여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소비자잉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난점은 뭐냐란다면 결국 이 소비자의 어떤 기호, 우리가 효용에서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이 기호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와 잘 살 때의 어떤 기호가 서로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점점 여러분들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또 좋은 데 여행 가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소득과 함께 기호도 바뀐다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택이 왜 점점 막 고급화되고 좋은 데 막 가려고 하느냐 부분들은 그럼 누구나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왜 어느 한쪽에 막 쏠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에 왜 이렇게 막 쏠리느냐 부분들. 그다음 여러분들 경우에 있어 가지고 때로는 뭐 굉장히 유명한 이런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막 구매가 몰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소비자 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의 소비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따가지 쭉 여러분들이 애용했던 부분들을 쓰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본다라면 마치 상실됐던 그런 느낌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소비자의 어떤 기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이제 우리가 절상이 돼 우리나라 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3만 불 되는데 사람들 삶은 별로 3만 불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 이야기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현재 이 그림이 원래 여기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는 요게 지금 소비자 잉여가 될 겁니다. 소비자 잉여가. 근데 만일 여러분의 소비는 그대로 있어요. 소득만 더 올라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소비할 물량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로 소비자 잉여 커지는 게 맞죠. 그럼 3만 불 되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고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끼냐 부분들은 다름 아닌 소비자들이 기호가 변하면서 이 프라이스 가격 자체도 P에서 P-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한다면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소득이 올라가니까 좀 고급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P도 P1에서 P2-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같이. 그래서 결국은 이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소비자 잉여는 A, B, C. 그 다음에 새로운 소비자 잉여는 A-, B-, C-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삼각형이 클 거냐 부분들은 잘 몰라요.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게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유럽을 여행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소비했던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겁니다. 왜? 이 사람들 경우는 소득 수준은 높은 데 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에 비해서 사치제 쓰는 거 별로 못 봤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한국 이렇게 잘 살아?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이 소비 수준 내지는 이 어떻게 보면 기호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비자 잉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가 소득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행복 수준이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